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까지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부분의 성질.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이미 앞쪽에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도 다 했었고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서 미세 범위가 제한되어진다는 것도 이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 거듭제곱근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성질인지 한번 보는데 마찬가지야.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장해서 한번 가볼게. 어차피 x를 n제곱 해가지고 a가 된다라. 이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 얘기는 x는 결국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실근만 얘기할 때는 a의 n제곱근, 이 중에 실근이니까 n제곱근 a가 되는 거지, 그지? n제곱근 a 실근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n제곱근 a. 괜찮지?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얘를 다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이유는 어떻게? x의 n제곱이 a니까 얘를 n제곱하면 a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를 n제곱하면 a가 나오려면 지수법칙으로 곱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까지 a가 되겠네. n번 제곱해서 a의 m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의 뭐분의 뭐가 되겠어? n분의 m이 되겠지. 이유는 얘를 몇 번 제곱했을 때? n번 제곱했을 때 a의 m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n제곱을 하게 되면 a의 m제곱이 되잖아. 이해되겠지? 그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외우는데 뭐야 이거 뭐지? 근호 밖에 있는 놈이 분모로 들어온다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아무튼 좋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럼 어떤 성질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거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하면 얘는 n제곱근 ab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n제곱근 a라고 하는 건 a의 n분의 1제곱인 거 맞지? 그리고 n제곱근 b는 b의 n분의 1제곱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법칙에 의해서 a 곱하기 b의 n분의 1, 즉 유리수인 경우에서도 우리가 지수법칙 통한다는 거 알아갔으니까. 단 일단 여기 a, b는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라는 것까지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알겠지?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는 n제곱근 ab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n제곱근 a분의 n제곱근 b는 n제곱근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b. 같은 방법으로 정리가 될 거고. 자, 세 번째는 뭐 이런 겁니다. n제곱근 a의 n제곱이나 n제곱근 a 전체의 n제곱이나 같다는 거죠. 같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죠? 자, 네 번째는 np 제곱근 a의 이렇게 썼다 저렇게 썼다 하네요. np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면은 p가 약분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n제곱근 a의 p가 된다 라고 하는 거 하고, 다섯 번째 뭐냐면 m 제곱근 n 제곱근 a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는가? 얘는 mn 제곱근 a가 되는 거 맞아요? mn 제곱근 a. 왜냐면 얘가 지금 몇 분의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니까 안에 있는 게 n분의 1제곱이고 또 이 바깥 가면 전체에 또 몇 분의 몇 제곱 되니까 n분의 1제곱 되니까 a의 mn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자, 아, 미쳤네. m이지 m. 잘못했어요? m이었고. 이렇게 다섯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별 내용이 아니었고,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별 내용이 아니었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네. 문제를 한번 쭉 볼게요. 앞쪽에서 우리가 이제 1번에서부터 6번까지의 내용이 2에 관련된 내용이야. 1번에서부터 6번까지 내용이 2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제대로 한번 좀 정돈을 해보죠. 제대로 한번 좀 정돈을 해보고 정확하게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야. 1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에서부터 어디 사이에? 100 사이 갖다 들어있지? 총 몇 개야? 그러니까 99개인가? 2에서부터 100이니까 99개의 자연수 n에 대해서 3 제곱근 5의 3의 5제곱 전체의 2분의 1의 2 요놈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밑줄 쳐볼래? 얘가 어떤 자연수의 뭔지 모르지만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래. 이게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던 거 알아요? 도대체 얘가 자연수 n제곱 이게 무슨 소리야? 자연수 n제곱근이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랑 어떤 자연수를 선생님이 그냥 세모라고 나올게. 여기 있는 세모의 n제곱근이란 무슨 의미지? 어떤 놈을 n제곱 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지? 세모가 나오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 바로 여기 있는 x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그러니 결론 얘를 몇 제곱 했을 때? 저게 X. 얘가 x인 거지. 왜냐면 자연수의 n제곱근이니까. n번 제곱하여 이 자연수가 나오도록 하는 그놈이란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너도 헷갈리잖아 지금, 그지? 얼마 헷갈렸겠니? 2분의 1에다가 몇 제곱을 했더니 여기다 몇 제곱을 하면 n제곱을 하면 얘가 어떤 자연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헷갈린다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좀 어설프게 이해하면 헷갈린다니까. 이게 완전 독해력이야. 이게 독해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한글 문제야 이게. 한글 문제. 이해돼요? 이해력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한번 계산해보죠. 양수니까 오케이. 막혀도 된다. 양수고 분수고 뭐 관계없다. 양수니까 미시. 자,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3의 몇 분의 몇 제곱이야? 3분의 5제곱에 2분의 1이니까 6분의 5제곱이니? 6분의 5제곱에 n제곱이 어떤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정수면 되는 거 맞니? 아니지. 정수가 아니지. 자연수가 돼야 되지. 왜냐면 정수는 음수도 되니까. 근데 n이 어차피 2에서부터 100 사이라 그랬던 거 맞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n은 얼마가 되겠어? n은 일단 첫 번째 얼마 돼? 6 되지. 6. 다음 얼마? 6의 배수잖아 이거. 어디까지? 96이니? 이렇게 가겠네. 96. 그러니까 몇 개야 그러니까? 16개. 정답은 16개. 이렇게 바로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n의 개수는 16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고, 중요한 건 2번 문제야. 2번 문제는 왕별. 2번 문제가 완전 대박이었던 문제거든. 순서상 막 이런 거 알고 있지, 그지? 순서상을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무슨 얘기냐면, m의 범위가 1에서부터 어디 사이라 그랬어, 지금? 10 사이라 그랬어요. m에서부터 10 사이고, 갖다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 사이야? n은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니? 자, 이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다.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정수 mn에 대해서, 그럼 m 몇 개? 8개? 1하고 10 빠지니까 8개. n은 몇 개? 9개. 0까지 포함하니까. 9개. 이해되지? 그러니까 m,n이라고 하는 순서상은, 야, 생각해봐. m,n이라는 순서상은 m이 8개 나오고 n이 9개 나오니까 많아봤자 몇 개밖에 안 돼? 72개야. 72개밖에 안 되니까 72개 그냥 해봐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다고. 그렇다고 지금 72개를 다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전형적인 발견적 추론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발견적 추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고, 문제는 지금 x의 m제곱이 뭐가 나온다 그랬지? n이 나온다 그랬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얘가 뭐를 갖도록 하는 단순히? 실근을 갖도록 하는 이런 얘기지, 그지?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어쩌고저쩌고야. 자, 잘 봐야 돼. 이런 경우에 뭐를 그려주는 게 제일 편하냐면, 잘 생각해봐. 이런 경우에 뭘 그려주는 게 편하냐면, 오래 걸리지 않아.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 순서상 구하는 거지. 제일 좋은 게 표지. 그걸 다 72개를 해보면 알아. 해보면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니네가 알게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는 m을 그릴 거고 이쪽에다는 n을 그린다. 괜찮니? m은 2에서부터 출발이야. 2, 3, 4, 5, 6, 7, 8, 9까지 가고요. n은 마이너스 4에 안 들어있지? 마이너스 4에서부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간다는 거 알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아까 정리했던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봐.
x의 m제곱이 n이야.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래? 여기는 x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n의 m제곱근. 근데 n의 m제곱근에서 실근은 m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맞지? m값이 무슨 수면? 짝수면 얘가 양수인 경우에 2개 나오고 0인 경우에 하나, 음수인 경우에 안 나오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얘가 홀수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다 하나씩만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결국은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좋은 문제야. m이 짝수인 경우 뭐 있어? 여기 있지? 2, 4, 6, 8 맞아? 홀수인 경우에는 3, 5, 7, 9는 n값에 관계없이 전부 다 몇 개씩 나와? 한 개씩 나와. 여기는 전부 다 한 개씩 나온다고 이렇게. 한 개. 제대로 썼어, 지금?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몇 개 나왔어? 9개 나왔지? 9개가 몇 개 나와, 지금? 4개. 9, 4? 일단 36개 확보. 이해되겠어? 여긴 전부 다 하나씩 나오니까, 여긴 전부 다 하나씩 쭉 나와. 5도, 7도, 9도, 조금씩 하나씩 다 나오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얘지. 짝수일 경우에는 음수인 경우에 나와, 안 나와, 근이? 안 나와. 여긴 안 나와. 여긴 안 나온다, 근. 0일 때 몇 개? 한 개. 전부 다 나와, 한 개. 여기서부터 몇 개씩? 2개씩 나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근을 갖도록 하는 m, n의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되는 놈만 찾으면 돼. 여기 몇 개 나와, 그러니까 5개? 5개가 몇 개야? 2, 셋. 또 4개네? 4, 5? 20개. 정답은 몇 개? 그래서 56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 이해되겠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게 4점짜리로 나오게 될 거라고. 이게 거듭제곱 근의 개수, 거듭제곱 근이 나오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 2번 문제였고 3번 문제는 그냥 네가 해. 3번 문제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 심심하시니까 같이 풀어. 알겠지? 4번 안 넣을 수 없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문이과 공통과정이어서. 자, 4번 문제가 뭐냐면 두 실수 A, B에 대해서 4의 A제곱이 지금 뭐냐 9, 10, 12의 B제곱하고 같을 때 이게 지금 9라고 나왔어요? 9라고 나왔을 때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뭐 이과 과정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과 과정에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의미는 중요하니까 얘 생각을 한번 해볼게.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뺀다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A하고 B가 지수 쪽에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얘를 뭐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냐면 A하고 B 값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이 4번 문제는 로그를 취해서 풀기도 합니다. 이 풀이는 로그 배운 다음에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오늘은 그냥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 쪽의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얘기지. 잘 봐봐. 어차피 4의 A제곱, 4의 A제곱이 9지? 그리고 12의 B제곱도 얼마지? 9지? 이렇게 나가지? 자,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잘 얘기해 볼게.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건 우리가 원하는 건 B분의 1하고 A분의 1이거든. 이걸 어떻게 구할 거야? 9의 A분의 1. 이 얼마란 얘기야, 그러면? 4란 얘기고, 9의 B분의 1이 뭐란 얘기지, 지금? 10이란 얘기니까, 지수끼리 빼는 경우는, 진수끼리 뭐 하는 거지?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9의 B분의 1제곱에서 9의 A분의 1제곱을 나누면, 12에서 4를 나누니까 3이 되는 거 맞지? 됐네. 그럼 얘 정리가 됐네. 9의 B분의 1에서 A분의 1을 뺀 게 3이 돼야 되니까 9는 3의 뭐니까? 제곱이니까. 여기는 B분의 1에서 A분의 1이 뭐면 되냐면 2분의 1이면 되는 거네. 단순하네. 이 문제는 2분의 1이라고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고. 자, 이제 5번하고 6번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제 지수 쪽이 좀 정리가 되는 거야. 지수 쪽이 좀 정리가 되는 거고. 자, 잘 생각해 봐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5번 문제를 풀기 전에 양의 약수의 개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아예 이론으로 정리를 해버리자. 5번 문제는
어떤 자연수가 있었어. 어떤 정수가 있었어. 자연수로 할까요? 어떤 자연수가 있었는데 얘를 소인수 분해를 했어.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어. 1번 양의 약수의 개수. 2번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건 알아야 돼, 두 개는. 자, 먼저 양의 약수의 개수는 개수라고 써야 되나? 아무튼 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돼. 이렇게 지수에다 1씩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고, 지수에다 1씩 더해서 곱하면 되는 거고. 자, 양의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1 더하기 A의 1제곱, A의 2제곱, A의 알파 제곱까지 더한 거.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B의 1제곱, B의 2제곱 해서 B의 베타 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거. 이 내용이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왜요, 선생님? 그래, 그게 중요해. 이거를 달달 외워봤자 어차피 문제가 막상 나오면 풀 수가 없어. 이 내용을 모르면. 자, 양의 약수의 개수를 따질 때는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 A, 여기에다가 A를 적고 여기다가 B를 적을게. A의 0제곱 1이니까 당연히 약수 있을 거고, A의 1 있을 거고, A의 2 있을 거고, A 3 있어서 A의 알파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B의 0제곱하고 B의 1제곱 해가지고 B의 베타 제곱까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곱한 것들이 다 약수 아니야 지금? 당연하잖아. 그럼 여기 몇 개야 지금? 알파 플러스 1개. 여기 몇 개야? 베타 플러스 1개니까 당연히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될 테니까 알파 플러스 1개하고 베타 플러스 1개를 곱한 결과가 나온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갈 건데? 양의 약수의 총합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는 수들을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수분해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자, 봐봐. 그럼 5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왔어. 쉽네. 3의 n제곱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 얘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뭐라고 잡았냐면 fn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끝난 거나 다름이 없지. fn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n 플러스 1개, n 플러스 몇 개, 이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제는 F1, F2, F3 이걸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5번 문제 괜찮았고, 자, 6번도 이 상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6번도 6번 문제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자,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식제시 형태 문제잖아. 식제시. 이런 문제 뭐 이과 애들은 잘 푸는데 문과 애들이 좀 잘 못 풀지. 이런 문제는 식제시 형태 문제는 직접 대입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뭔지 몰라. 뭐로 나올지, 뭐 풍속으로 나올지, 무슨 화학 물질로 나올지. 하지만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왜냐면 그런 걸 몰라도 풀 수 있는 이유는 수능 출제 원칙 자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과생들 중에서 과탐 중에서도 화학 선택한 새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유리하게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걔네도 모르고 다 모르는, 그지? 뭐 그런 문제로 낸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전 수능에서는 반감기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 굳이 그렇게 유리한 문제는 아니었고, 자, 대입만 잘하고 좌변, 우변만 비교 잘하면 되는 건데,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지면으로부터 H1인 높이에서 풍속이 V1이고 지면으로부터 H2인 높이에서 풍속이 V2일 때 대기 안정도의 계수 K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자, 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상수 K를 직접 구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은 지향이야. 직접 그 상수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지향하고 있고, 지향.
지향이 아니고 지양하고 있고. 자, V2는 한번 해볼게. V2는 V1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H1분의 H2 예 2-K분의 얼마? 2 이렇게 됩니다. 알겠지? 이런 상황이야. 자, 이렇게 알고 있어. 얘하고 얘가 지금 풍속이고 얘하고 얘가 높이겠네? 그리고 H1보다는 H2라고 하는 높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지? 어렵지 않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거야. A 지역에서 지면으로부터 12m와 36m의 높이에서 풍속이 각각 2하고 8초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적는 거야. A1. A1이 아니잖아. H1. A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볼게. H1, H2, V1, V2. 이렇게 한번 적는 거야. 자, 먼저 어떻게 된다고? 지면으로부터 12, 36이니까 얘가 12지? 얘가 36이고. 이렇게 적어야 돼. 문제 풀 때 꼼꼼하게. V1은 2, V2는 8.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다 그냥. 그지? 대입합니다. V2는 8, V1은 2고. H1분의 H2, H1분의 12분의 36 2-K분의 2 이렇게 이 내용. 자, 이번에는 B 부분 한번 볼게. B 뭐라 그랬니? B는 뭐라 그랬냐면 10, 90 10m하고 90m 풍속 A하고 B, 풍속 A하고 B 이렇게 나왔어. 그냥 넣으면 되잖아. V2는 B는 V1 곱하기 A 곱하기 H1분의 H2니까 얘분의 A니까 10분의 9 10분의 90에 2-K분의 2 이렇게 정돈되는 거 맞죠? 오케이.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안정도 계수가 어차피 똑같고 보시는 것처럼 얘랑도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A분의 B거든요. A분의 B 값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분의 B를 만들어야겠지. 만들잖아. A분의 B 만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됐네. 어차피 12분의 36이 얼마고? 3인가? 그럼 10분의 9는 얼마야? 9잖아. 9는 3의 제곱 아니야. 이해되죠? 나왔네. A분의 B는 직접 여기다 제곱하면 되니까 정답 얼마가 되는 거야? 16 되네. 16.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지, 그지? 그래서 지수 쪽에서 중요한 내용은 먼저 좀 얘기를 할게요. 지수 쪽에서 중요한 내용은 식재시 형태의 문제는 네가 다 풀 수 있어. 사실은 식재시 형태의 문제나 이런 거 다 풀 수 있는데 거듭 제곱 근 그 또 한 가지 뭐라고? 지수의 확장, 미세 제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로그까지도 계속 잡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지, 그지? 로그까지도 확실히 좀 잡아가실 수 있어야 뭔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일단 지수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은.